네, MB입니다. 삼성 SDI 관련해서 유증 내용을 좀 보니까 엄청 급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, 대표이사가 지금 공백 상태다라는 거. 그게 왜 지금 이거를 해야 했느냐. 아예 유상증자를 미리 하든지, 그것도 아니고, 전반적으로 이쭉 보면 SDI의 이제 경영 부분이, 그러니까 최근 한 1년 정도 사이에 문제가 크게 있었다라는 겁니다. 보니까. 최윤호 대표이사가 좀 문제가 많았다는 건데, 뭐 여러 가지, 이거는 이제 최윤호 대표이사가 원래 그 이재용 부회장하고 관계가 좀 깊은 사람이었거든요. 처음에 이제 21년인가 그 전영령 그 지금 부회장입니까? 왔을 때 이제 주가가 이제 삼성 SDI가 이제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갑자기 최윤호 부사장이 왔어요. 오고 나서, 사장이 오고 나서 또 전현영 회장은 또 돌아가지도 않고 뭐 그만두지도 않고 그냥 있었습니다. SDI에. 그러다가 지금 삼성전자에 돌아가서 또 큰 일을 맡고 있죠. 지금 반도체 쪽에, 메모리 쪽에 거의 지금 뭐 반도체 쪽에는 1인자로 올라왔는데,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지금 보면 재무 쪽 있죠. 이름을 제가 여기 뒤에 보면 나오는데,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최윤호 이 대표이사가 왜 중요하냐면, 그 사람은 원래 전자로 돌아가야 될 사람인데요. 2년 정도 하고 보통 갑니다. 가는데 이게 1년이 연기가 돼 버렸어요. 그때부터 뭔가가 꼬이기 시작했어요. SDI가. 제가 보기에는 뭔가 수주가 나오질 않고, 뭐 알 수는 없지만 뭐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기술하고 영업하고 이렇게 둘이가 나누면서, 정영영 부회장, 근데 정영영 부회장이 또 돌아갔죠. 돌아가니까 그 최윤호 사장은 자기가 하던 일은 원래 이런 경영 지원 관련인데, 경영 수업을 받고 전자로 돌아가서 또 뭔가를 큰 일을 하려고 했던 거죠.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로 꼬여버렸어요. 꼬여버렸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실제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온 게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몇 개월 전이에요. 근데 이제 최윤호 대표이사는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고, 거기에서 뭔가를 결정하지 않고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보입니다. 지금 최근에 ESS 관련해서 뭡니까? 조회 공시도 계속 미뤄졌죠. 그러니까 뭔가 결정되지 않고, 수주도 없고, 단가 결정도 없고, 그러니까 뻥 떠버린 거죠. 그게 1년간 지속이 되었고, 정점이 이제 유상증자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,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이제 자본을 끌어와야 되는데,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선택된 게 그냥 유상증자가 아닌가. 다른 부분은 결정하기가 힘든 뭐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.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유상증자다. 누가 결정했느냐? 지금 요 상황으로 보면 최윤호 대표이사가 결정한 거다, 이렇게 봐야 되는데, 또 그 사람은 현재로 보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다,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긴급하게 넘어갔는데, 그러면 최근에 온 최주선 대표이사는 어떤 상황이냐? 대표이사가 아니에요, 지금. 그러니까 그 중간에 뭔가를 지금 이제 서로 이제 면피용으로, 최주선 대표이사 5일 이후에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하면 되는 건데,
긴급한 건지 아니면 나는 그거 못하겠다.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. 뭐 이런 문제인지. 하여튼 골 때립니다, 여기. 지금 이게 바로 잡혀야 되는 상황인데, 어쨌든 지금 최주선 대표이사는 뭔가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, 어떻게 보면 경영 그 대표이사의 최악의 상황은 떠나버렸고, 그게 반영이 되어버렸고, 유상증자도 지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, 여기 보면 5일짜리 대표 직무대행이 만들어진 거예요. 실제 14일 날 결정이 되었고, 여기 보면 경영지원실장, 그 재무통이라는 거, 재무팀장을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,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결정을 한 거죠. 결론적으로는 최윤호가 있었으면 일신상으로 전자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최윤호 대표이사가 결정한 내용인데, 최윤호는 이재용의 요청으로 먼저 가버렸죠. 그러니까 가는 그 단계에서 최 대표는, 이제 최윤호 대표는 그게 중요했다는 거죠, 사실. 원래 2년하고 가야 되는데 1년 동안 더 괴로웠으니까 자기는 돌아갔어야 되는데. 그런 이야기도 이제 뭐 옛날에 기사들 보면 있습니다. 출신이 이제 이재용 옆에서 이렇게 비서실 근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, 자기 입장에서 지금 SDI가 약간 꺾이 있잖아요. 이 배터리 산업도. 그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담도 있고, 그게 너무 심해지면 그때 크레임도 발생했죠. 안 좋게. 빨리 떠나고 싶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근데 이제 최주선 대표 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고, 공식적으로. 근데 이 부분도 약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. 유상증자 진행해야 되는데, 아니면 뭔가, 디스플레이 지분을 팔든 한데 이런 거 할 땐 그룹 내에 어떤 협의체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된 걸로 보여요. 원래 유상증자를 하려고 했던 걸로 보이고, 근데 이게 금감원에서 1차 막았죠. 근데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. 근데 다른 쪽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가 없으니 첫 번째 했던, 여기 아마 김종성 경영실장 판단에 유상증자 추진했었기 때문에, 그러면 하자. 최윤호 대표이사도 그렇게 하세요 했을 거고, 최주선 SDI 대표 내정자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뭘 압니까, 사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. 선택해라. 빨리 하려면 해라. 이렇게 된 거겠죠. 5.12 이후에 이제 최주선 대표가 들어오면 유상증자는 자기가 한 게 아니죠, 일단은. 했고, 여기 이제 뒷부분에 이제 금감원과의 이제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. 여기에서 최주선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가 이제 중요하죠. 어떻든 유상증자를 스타팅 해 놓은 상태고, 자기가 이제 취입하기 전까지. 5일짜리 직무대행을 선임한 것은 정자를 위한 행정적절차로 분석된다라는 거죠. 5일 늦어서 미리 했으면 되는 게 아닌가. 미리 할 수 없는 상황이 최윤호가 결정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. 삼성의 실세를 부르는 정현호죠. TF 부회장이 지금 아직도 있죠. 두 사람은 독수상고 선후배 사이다라는 겁니다. 고향이죠. 최윤호 대표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고, SDI는 한 1년 동안의 문제점이 한 방에 지금 들어왔고, 이거를 수습해야 될 상황이다 라고 보입니다. 안타깝지만, 근데 어떻든 수습을 하겠죠. 해야 되는 상황이고, 최주선 대표이사도 삼성 디스플레이에 경영진을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닙니다. 그리고 자기도 여기에서 SDI에 와서 뭔가를 안 하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.
뭔가 결정을 하겠죠. 그리고 굳이 지금 뭐 안 좋은 상황까지 갈 필요는 없겠죠. 명예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뭐 돈도 중요하고. 유상증자 비율이 최대 규모다. 소액주주 이게 여기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여기에 유증을 했거든요. 이 회사는 주가가 오르고 나서 했어요. 안 빠졌습니다. 지금 사상 최고가로 달리고 있죠. 이게 상당히 공을 들여서 진행을 한 거고요. SDI는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. 자, 금감원 관계자의 이 멘트가 나왔는데, 자, 주주 재고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편입니다. 이게 지금 이수페타나 차바이오텍 사례와는 결이 다르다고 보는 건데, 지금부터는 제약이 들어왔고 금감원에서 이 뭔가 요구하게 되고 SDI에서는 주주 재고 가치를 위한 어떤 계획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여기 지금 보면 첫 번째 관계 최대 주주 삼성전자, 그 다음에 국민연금 7.39%, 블랙록이 있는데 블랙록이 이전부터 5%를 가지고 있었고 꾸준히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. 얘들은 제가 생각에는 참여할 걸로 봅니다. 참여 안 할 이유가 없고요. 국민연금도 뭐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가격에서 참여 안 할 이유가 없죠. 자, 일단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최주선 대표가 결정하게 되겠죠.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이 최윤호 대표도 본사에 가 있기 때문에 결정을 뭔가를 해줘야 될 상황이고 그냥 뭐 모른 척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. 유상 정보가 미리 흘러나와서 그게 다 퍼져 있었어요. 이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. 그게 계속 누적되면서 주가가 오르지를 못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상당히 이 경영 공백 기간 동안에 주가가 과도하게 빠진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좀 과도하게 빠진 부분이 때문에 지금 보면 뭐 HBC에서 뭐 삼성증권 오늘 뭐 NH증권도 나왔지만 걔들 입장에서는 애널들은 HBC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눈치 안 보고 이야기했죠.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다. 매수라고 들어왔는데 다른 증권사들은 조금 긴가민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상당히 과도하게 빠진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유상증자 루머가 계속 누적된 거죠. 그러니까 실제 유상증자가 미리 됐었으면 이렇게 이 지점까지 안 왔죠. 그 원인은 대표이사 공백 기간이 우리가 모르는 대표이사 공백 기간이 꽤 있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최주선 대표가 수습해야 되는데 수습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말 수는 없지만 그냥 초짜 이 경영진은 아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수습할 거라고 봅니다. 그리고 최윤호 대표도 돌아갔기 때문에 뭔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. 자, 그때 이 인터배터리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조금 자기가 뭔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치열한 그 영상 보시면 나옵니다. 치열한 뭔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게 아까 제가 부분이 이야기한 그거였어요. 자기는 약간 여기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자기가 뭐 굳이 나서가 할 이유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. 이제 이게 결정이 됐잖아. 이제는 최주선 대표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멀리 있을 상황도 아니고 이제 19일 날 이제 결정이 되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뭔가 주총이 19일인가 그래요. 이때 뭔가가 안 나와준다면 이게 어떻게 될 건가. 자, 유상증자 반대 트럭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. 자, 하여튼 SDI 외에 저는 이런 거 하기 싫은데 사실 자, 상황이 상황인 것만큼 이 수습이 되었으면 합니다. 주총에서 최준선 대표이사가
뭔가 언급하기를 바라고, 금감원에서 내용도 보면 주주 친화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든지 나올 거로 봅니다. 사실 이런 거 외에 SDI의 이 턴어라운드 문제는 시간 문제고, 실제 이렇게 과도하게 빠질 이유가 없었다. 그 문제는 대표이사 공백이었다, 이렇게 봅니다.